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TV 뉴스 김홍건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그 첨단을 달리는 메타위스 강원모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와 보니까 여기도 메타버스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AR, VR이라고. 예. 예. 뭐 하여튼 바쁜 중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감사드리고. 네. 자, 우리 그 제목을 이제 메타버스와 세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 뭐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3천조 시장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언제쯤 펼쳐지는 것이 3천조 시장일까요? 그 전문가들의 리포트가 올 봄, 여름간에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네. 딜로이트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10년 후네. 네, 지금 10년 안 남았네. 8년. 네. 또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네, 네. 예. 자, 지금 여기에 그림을 하나 보면 네. 이것이 지금 레이디 플레이 원 화면이죠. 레디 플레이어 원. 예. 레이디 플레이어 원. 네. 예. 요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잠깐 좀 소개하고 지나갈까요? 네. 예. 이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2018년도 영화인데요. 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가장 잘 구현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메타버스 기술과 세상이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네. 대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현재 세종시가 지금 뭐 39만 그 정도거든요. 이제 뭐 40만 원이 보고 그럼 40만 명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500만 도시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도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까요? 그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도시를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네. 거리나 시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주라는 용어보다는 네. 등록이라는 용어가 맞겠죠. 네. 세종시에서 만든 메타버스 세상에 등록된 인구 수는 아. 500만이 될 수도 있고 5천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메타버스 상이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종이 뭐 미래 전략 도시, 또 미래 중심 도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래 도시로서의 세종.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과 함께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뭐 이렇게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으로 지금 특구가 된 건 부산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네. 메타버스 규제 자유 특구를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합니까, 세종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앞으로 이제 구축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블록체인도 네. 부산도 블록체인 특구가 됐을 때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을 불러 모으겠다라는 것이었지. 그렇죠. 블록체인 관련 그 기술진이 많다고 이제 특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면은 굉장히 큰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와 세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또 메타위스의 대표니까 그 메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우리 일반인들 지금 이게 이제 보는 분들은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해할 때 도대체 메타버스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세종 메타버스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 이걸로 무슨 뭐 비즈니스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장의 예측 자료를 봤을 때 10년 안에 몇천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 시장을 네. 말하자면 또 다른 반도체, 또 다른 원전 같은 어떤 그 수익원으로 이제 앞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국가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나갈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종이 이 메타버스를 테마로 그 위치를 선점을 하자 네. 이 주장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대전이나 세종이 메타버스 같은 공간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테스트 베드를 넘어 그 안에 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세종시청에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지금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창업하고 기업을 구축하고 또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확산되기 전 바로 전 시점하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나더 월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굉장히 길고 큰 얘기긴 한데요. 좀 짧게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네. 영어로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의 버추얼은 가짜라는 의미보다 네. 또 다른 진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또 다른 진짜. 네. 근데 예.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하는 가상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나더 월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는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뜻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주력 세력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메타버스 공간에 다 넣어서 구현하는 세상.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네. 해석을 해보면 네. 지구 옆에 또 다른 지구가 있는 개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크러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요? 그거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메타버스 세상의 발전을 하면은 예. 거기에도 어너더 월드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정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정치 시스템은 이제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로 그렇죠. 쓰여져 있습니다. 데모크라시. 메타 세상에는 메타버스와 크러시를 합성해서 정치 체계라는 뜻의 크러시를 합성해서 메타버스의 정치 체계. 네. 그래서 메타크러시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 정의를 그대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NFT로 또 이게 발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NFT도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를 이제 NFT로 지금 공인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죠? NFT라는 개념 자체가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인데요. 예, 좀 어려운 말이네요. 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존재의 증명을 기록해 놓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NFT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모나리자가 1,000억이다. 네. 근데 그거를 1,000개로 나누면 내가 하나 사면은 1억이 되는 거냐, 그죠? 디지털로. 네. 예. NFT의 개념에서 이제 일반 대중한테 의미가 있는 개념은 이제 그것일 수 있죠. 예. NFT라는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은 모나리자 같이 예를 들면 예. 그런 고가의 그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NFT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1,000억짜리를 1억으로 그 대신에 1,000명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1,000억 명이면 1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그 지구상에 네. 뭔가 그 개발해야 될 땅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미지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이라는 이 도시가 지금 뭐 서울을 닮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좀 세계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그럼 메타버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평소에 소신인데요.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갈 때 네.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네. 거기서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그 경제 시스템을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메타버스를 추진하는 굉장히 많은 주요 회사의 주요 인력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대륙을 네.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변화가 예를 들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조를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종시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앞으로 5년, 10년간에 이제 단계별로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상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네. 세종이라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이론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해서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그 핵심 인력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네.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그 움직임을 세종시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세종시가 요즘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좋아하느냐? 메타버스 혁신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우리 강원모 대표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열심히 세종시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회사가 또 이걸 만들었냐에 따라서 아까 뭐 그런 얘기 드셨잖아요. 그 작은 교회와 큰 교회처럼 네. 뭐 5천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단계가 많이 지났을 때 얘기이기도 한데요. 또 지금 준비되고 있고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애플이 만든 메타버스, 메타가 만든 메타버스, 삼성이 만든 메타버스 네, 다 다를 것이고 비용도 다르겠죠. 예, 다르고 누가 얼마나 세력을 그 차지할 것이냐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경쟁이 계속 네.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 뭐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수없이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친구가 AI잖아요, 그죠? 아, 네. 뭐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AI가 계속 발달을 하면 지구가 멸망합니까? 그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네. 망할 거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거기엔 전제가 있죠. 네.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가 아무런 기준이나 준비 없이 나가다가는 AI로부터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 네. 다만 저는 인간의 의지와 실력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간의 의지와 실력을 믿는다고요? 이야, 제가 MBC에 근무할 때 항상 우리가 재미와 감동을 줘야 된다. 뭐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재미와 감동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추가하고 나면 또 두 개를 추가하면 또 세 개, 네 개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쾌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마약이나 몰핀이나 이런 것들이 쾌락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AI 또 이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그 속에서도 분명히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할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의 속성, 저는 이제 기술 전략 전문가입니다. 예. 메타버스의 속성상 세상 예. 모든 만물에 다 담길 것이기 때문에 대 기자님의 어떤 그런 포인트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질문이시거든요. 아, 예. 조금 더 바람직한 쪽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근데 지금 생각합니다. 그 세상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세상에 정말 막 허물어져 가는 그런 세대들이 또 있어요. 너무 그쪽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재미와 감동 메시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쾌락으로 넘어가니까 끝이 없어요. 어쩌면 한 가지 대안이 지금 요 배경으로 보이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예, 요거 한번 꼭 봐야 되겠어요. 네, 꼭 예. 보십시오. 그 예. 영화의 주인공 소년이 네. 말하자면 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의 빈민 계층의 소년이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기 나름의 성공을 이루는 스토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자기가 발전하고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저열한 쾌락이나 뭐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인간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 대 기자님 아까 질문에 그렇게 제가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도시와 국가가 너무 쾌락 위주로 가서 혼탁해지면 한 방에 날리잖아요. 예전에는 뭐
뭐 몇십 일 동안 비를 오게 만들어서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메타버스가 새로운 좀 구세주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기획을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아, 예. 예전에 그런 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자본가였고 기술 전문가도 자본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군인 그렇죠. 그러니까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왕정 시대에는 그런데 네, 네. 지금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기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기술에 정통한 테크노라트들이 만드는 세상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화하는 이 내용들이 네. 방송 또 나가는 자체가 또 이게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흘러갔는데 네. 꼭 다루고 싶은 부분이 메타버스와 교육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에 제가 이제 기술 전략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의 현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다가올 수 있는 분야가 네. 메타버스의 그 수많은 분야 중에도 교육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네. 이제 신임 시장님의 추진 전략에도 봤을 때 네. 경제 특구라든가 교육 특구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와 교육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메타버스와 교육이 네. 굉장히 좋은 분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예. 세계적으로도 여러 회사들, 유수의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가장 빨리 구현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딜 것인가를 추측해 보면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 그러면 좀 이제 떠오르는 것이 현재까지는 뭐 중앙청사, 뭐 대통령실이 내려온다, 국회가 내려온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 최초의 한글 도시잖아요, 여기가. 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타버스를 잘 활용을 해서 세종 그러면 세계적인 메타 도시, 메타버스 도시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이력을 담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력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예. 할 생각입니다. 자, 이게 참 메타버스의 출현이 신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 분야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참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 메타버스와 세종 교육에 대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갖죠. 예. 예.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와 세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원모 대표님과 아주 말씀 나눠봤는데 메타위스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이름을 쓴 회사가 세종에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있대요. 메타위스, 메타라이트. 네. 예, 근데 이제 메타는 위스덤이라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자, 메타라고 쓴 회사가 세종시 발전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로 가는 그런 회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회장에서 제가 아주 감동을 먹어서 오늘 여기까지 초대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메타버스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세종에 대해서 메타위스 강원모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